최근에 시험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무효와 취소가 시험에 지금 최근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무효와 취소는 거의 대부분 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무효와 취소가요, 거의 지금 몇 문제 나오냐, 지금 2문제 이상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년 전부터요, 무효와 취소의 비중이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무효한 문제, 취소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취소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무효를 얘기할 때 취소를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시냐? 이제 취소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취소권자, 이렇게 취소권자가 있다, 이렇게 140조예요.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어. 140조는 그냥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누구냐?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여기 착오한 사람,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 이렇게. 이러면 사기를 친 사람이 취소하면 큰일 나겠죠. 사기치고 취소하고 뭐 객폰이 뭐 따로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사기 당한 사람이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한 능력자는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미성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요,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피한정 후견인이 있어요.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다른 책을 보니까 피성년 후견인은 금치산자, 옛날에 금치산자가 똑같고, 피한정은 옛날에 한정치산자가 똑같다, 이렇게 써놨다, 가로 요구 놨고요.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에요. 알겠죠? 물론 이 금치산자가 피성년 후견인으로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범위가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 우리가요,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 즉 금치산자의 경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한정치산자는 전에는 재산상 법령에는 무조건 취소를 했어. 재산상 법령에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피한정 후견인은 뭐냐면, 지금은 일단은 이 사람은 완전한 능력자로서 자기 일을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을 때 판사가 이러한 것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 법정 대리인에. 그러면 그것만 동의를 받고 나머지는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이라고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걸 가지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법조문을 잘 안 보니까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인데,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말을 봐봐. 여기가 취소권자잖아요. 여기가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어.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있다. 왜? 취소권자로 돼 있네, 미성년자도. 여기요, 피성년 후견인도 취소권자, 피한정 후견인도 취소권자, 이렇게 돼 있네. 알겠죠? 그래서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자기가 계약한 것을 자기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미성년자가요,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죠. 동의를 받으면 그때는 뭐를 못해요? 취소를 못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미성년자가 일을 하죠. 그러면 취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미성년자가 취소하는 것은 언제다? 법정 대리인의 뭐 없이, 동의 없이, 그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것도 있죠. 여기 세 가지 있죠. 이런 세 가지요. 여기에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 또 여기요, 여기 착오다, 사기다, 강박이죠. 이런 사람들의 뭐다? 임의 대리인이에요. 원래 여러분요, 임의 대리인은 원칙은 취소권이 없어. 원칙은 취소하지 못해요. 취소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특별 수권을 받아야 돼. 특별한 권한을 수여받아야 돼. 그래야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법정 대리인은 무조건 취소를 해.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고 미성년자의 아버지도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요,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없어요. 원래 수권을 받아야 돼. 취소에 대해서 또 다른 권한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요, 전체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의 포괄 승계인이요. 재밌는 말 나왔죠? 지금 또 엉뚱한 말 하나 나왔죠? 포괄. 그 다음 특정 승계인이요. 승계인, 이렇게요. 특정, 이렇게. 자, 승계란 말이 뜻이 뭐죠? 승계. 갑에서부터 을로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포괄의 양서 뭐냐?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이 말이죠. 이것은 뭐냐? 상속인이에요. 상속인. 특정은 뭐냐? 특정은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집을 매수받은 사람. 자, 볼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에는 건물이 있고요,
이런 빌딩이 있고요. 빌딩, 이런 땅이 있고요. 이런 임야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요. 네 가지가요. 그런데 갑이요, 사망을 했어요. 사망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건물과 빌딩과 토지와 임야가 한꺼번에 을한테 오는 거예요. 등기 없이도. 그것을 포괄적으로 그것을 포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집만요 을한테 팔고 싶어. 을한테 이 집만 팔고 싶어. 그럼 별도로 뭘 해야 돼? 매매 계약을 해야 되겠죠. 매매 계약. 그것을 뭐라고 한다? 특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이렇게. 이것을 이제 취소권자다. 자, 암기해 이제. 취소권자는 뭐다?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다른 건 안 돼. 민법 총칙상으로 취소권자는 3개, 4개. 다시 시작.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됐죠 지금?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에 누구? 법정 대리인. 착오, 사기, 강박에 누구? 임의 대리인. 그런데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특별 숙권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누구라고?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 누구다? 상속인. 특정 승계인. 이렇게 다시 취소권자 누가 있다?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제한능력자의 누구? 법정 대리인. 착오, 사기, 강박의 누구? 임의 대리인. 원칙이 있다 없다? 없다.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무슨 승계인? 포괄. 포괄 승계인은 누구라고 한다? 상속인. 특정 승계인. 특정 승계인은 누구를? 매수인을 얘기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취소권이죠.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누구한테 취소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어야 되겠죠. 상대방. 취소할 때 봐봐요. 지금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을 사기를 쳤어요. 2월 1일. 그래서 을이 계약을 해가 등기를 가져가지고 딱 을이 이걸 또 3월 1일요. 3월 1일 또 병한테 처분했어요. 병한테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갑이 있어요. 갑이요 17살짜리 17살 미성년자요. 갑이 을하고요 2월 1일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을은요 이것을요 3월 1일 병한테 이렇게 처분했어요. 여기서 문제. 이 갑은 취소를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오늘 4월 1일이에요. 오늘 취소를 하고 싶어요. 이때 취소를 할 때 누구한테 취소해야 되는가? 을한테 취소한다, 병한테 취소한다. 누구한테 취소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 취소할 때는 이 을한테만 취소하는 거야. 을한테만. 자기하고 계약한 사람.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직접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 미성년자는 을한테만 취소를 해. 직접 상대방한테만 취소를 해. 이 말이 아주 중요해. 직접 상대방한테만 취소한다. 됐죠 지금?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누구한테 취소가 된다? 상대방의 승계인이야. 상대방의 승계한테는 취소가 돼? 안 돼? 안 돼. 상대방의 승계한테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오직 을한테만 취소해. 됐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병은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병은 그건요 여기 취소했죠? 취소라면 4월 1일 날 취소하잖아요. 우리가 취소를 하게 되면 2월 1일에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2월 1일부터 처음부터. 그럼 이 사람은 3월 1일 날 등기를 넘겨받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운명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이 병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 악일 때는 소유자가 아니라고 법에 규정돼 있어. 법에. 됐죠? 그래서 우리가 취소를 하죠. 취소를 해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고 을이 병한테 계약했는데 갑이 취소를 하죠.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리고 우리가 2월 1일 날 계약했는데 10월 1일 날 취소하죠. 그래도 언제부터 무효다?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 됐죠? 2월 1일부터. 그러면 2월 1일부터 무효가 되는데요. 그럼 병은 누구일 때 보호된다? 선의일 때만 보호가 돼. 그런데 여기 미성년자죠? 이것을 뭐란다?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가 계약을 하죠?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2월 1일 계약을 했죠? 근데 을이 지금 병한테 넘겼죠? 4월 1일 취소하죠? 4월 1일 취소하게 되면 똑같아.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건 똑같아. 똑같다고.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병이죠. 제3자죠? 제3자는 선이이든 악이이든 관계없이 보호되지 않아요. 여기는요, 선이는 소유자가 되고, 악이는 소유자가 아니죠? 선이란 말은 사기당한 것을 알고 사기를 쳐서 등기를 가져왔다는 것을 안다, 악이. 모른다, 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서 착오라든가 사기를 당했거나 강박을 당한 경우, 알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란다? 상대적 취소라고 얘기를 해. 상대적 취소. 상대적이란 말은 있고, 이걸 뭐죠?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의 취소를 무슨 취소를 한다? 절대적 취소라고 얘기를 해. 왜 여기는 절대적이고 왜 여기는 상대적인가? 이 말이죠.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 상대적이라는 말은 뭐 때문이다? 여기는 선이고 악이고 다 보완되죠? 그건 절대로 보완된다.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선의는 보호되는데 악의가 보호 안 되죠? 이것을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상대적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뭐라 한다? 절대적, 상대적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지금? 그래서 이거 절대적, 상대적 이렇게 알겠죠? 절대적, 상대적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소급해서 방금 뭐가 되냐? 뭐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 부당이득 반환.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해. 부당이득 반환. 그럼 어떻게 청구한다? 부당이득 반환을 어떻게 청구해요? 여기 보면 일반인이죠? 그럼 일반인의 경우는 선의하고 악의가 있어. 선의는 어떻게 한다? 선의는 현, 전, 이익을 배상하고요. 악의는요, 이익에다가 플러스 이자에다가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이렇게 이것을 뭐라 한다? 손해 전부다. 이렇게 손해 전부 이렇게 손해 전부 이렇게. 그래서 여기요 선이이고 악이이고 이렇게 일반은. 그래서 이거는요 현존 이익이고 여기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까지 이렇게. 자 여기서요 제한능력자는요 제한능력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제한능력자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한능력자는 취소가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로 분문하고요? 선, 악을 불문하고요.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해. 현존 이익만. 자, 지금부터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 현존한다는 말이 뭐냐? 현존한다는 것은 낭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은 아니에요. 술 마셨다, 경마했다, 도박했다. 안 돼요. 그럼 뭐가 그러면 현존이냐?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썼거나 저축을 했거나 알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으로 사용했거나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거나 대여금 이런 것은 현존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낭비하는 거 이것은 현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성년자가 을하고 계약을 해서 자기 집을 자기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아. 악이죠? 알면서 을하고 계약해서 1억을 받아 와가지고 등기해줘. 그러고 나서 9,999만 9,990원을 써. 술 마시고 썼단 말이죠. 얼마 남았어? 10원 남았죠? 그러면 나중에 취소하고 10원 주고 집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10원만 딸랑 주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미성년자하고 계약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할 때는 항상 뭐를 확인해야 돼요?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민증 까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요즘은 건늙은 애들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은요 건늙어도 다시 봐야 돼. 그래서 큰일 날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망하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일반인은 사기를 쳤다. 많이 봐봐. 을은 사기를 쳤고 갑은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갑은 사기 당한 것을 모르고 나중에 알았겠죠. 그럼 갑은 선이고 을은 사기를 쳤으니까 악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선인 경우는 현존 요인. 그래서 갑이 만약에 사기를 당해서 을하고 계약을 하고 그 집을 판 돈으로 뭐죠? 경마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서 주식도 하고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돈 다 날리고 지금 돈이 없죠. 그럼 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사기친 사람은요 그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까지도 다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손해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선인 경우는 뭐라고? 현, 존, 이익. 악인 경우는 뭐? 손해 전부. 제한능력자는 뭐를 분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뭐만? 현, 존, 이익. 제한능력자는 뭐? 현, 존, 이익. 선악 불문하고. 그런데 보통은 선인 경우는 뭐? 현, 존, 이익. 악인 경우는 뭐? 손해 전부.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제척기간이라는 게 나와. 이 제척기간에서 나중에 설명을 해. 지금은요, 우리가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이 말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아무 그러다 치더라도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날 계약을 해. 뭐죠? 90년에 계약을 했어. 90년에. 을이 갑을 사기를 쳤어.
사기를 쳐가지고 90년에 계약을 했어. 그러면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 안에, 그러면 2000년까지 10년 안에 계약을 해제를 해야 돼. 취소해야 돼. 해제가 아니고 취소. 10년 안에 취소해야 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 그러니까 내가 사기당한 것을 안 날이 10년이 아니고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 안에 취소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남하고 사기 한번 쳐놓으면 10년 안에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사기당한 것을 언제 알았냐? 사기당한 것을 사기당한 것을 95년에 알았어. 95년에. 그러면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이죠. 안 날. 여기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죠. 사기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이냐? 3년이야. 3년. 그래서 98년까지 취소하는 거예요. 다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그 사실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이에요. 알겠죠? 다시 안 날로부터 한 날로부터 10년. 어디가 더 빨리 끝나? 여기 98년 빨리 끝나죠? 그럼 98년까지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언제나 짧다고 그러면 안 되지. 왜요? 이 사람이 언제 알았냐? 언제 알았냐면 99년에 알았어. 99년에 알았어. 안 날이죠? 그러니까 안 날이면 언제다? 2002년까지죠? 2002년. 어디가 더 짧아? 2000년이 더 짧잖아. 2000년이. 계약 체결 한 날부터 10년이 더 짧죠? 그러면 2000년까지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무조건 짧은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온다? 계약을 체결한 날과 사기 사실을 안 날 중에서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어. 경과했더라도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죠. 3년이나 10년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3년하고 10년이 어디가 더 빨리 끝날지 모르잖아요. 빨리 끝날 때까지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10년이 빨리 늦게 끝난다 그러면 안 되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이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했어. 그런데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어야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이미 몇 년이 경과했다? 10년이 경과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3년과 10년 중에서 먼저 경과하면은 더 이상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제척기간이다. 3년, 10년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난 것이죠. 여기까지를 취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 여기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 우리 무슨 추인이 있었죠? 무건대리 추인, 무효행위 추인. 이번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 추인은 세 가지예요. 민법 중에서 무건대리 추인은 언제부터 유효다? 처음부터 유효죠? 무효행위 추인은 언제부터다? 그때부터, 오늘부터. 아까 얘기했죠?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추인했다는 것은 오늘부터 새롭게 뭐 한 것이다?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기억 안 나요? 난다고 얘기했죠. 알겠죠? 기억난다. 이번에는 뭐냐? 이번에는 우리가 봐봐. 취소할 수 있는 이란 말이 뭐죠? 취소했다는 게 아직 안 했다는 게? 오케이. 여기서 문제. 아직 취소를 하지 않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아까 우리 미성년자가 얘기했잖아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하면은 계약할 때부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인데 취소해야 무효가 돼. 다시 미성년자다.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도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가 된다? 유효. 너 억울하면 취소하라 이거지. 취소하라면 그냥 끝까지 유효가 되는 거예요. 제한능자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했어. 미성년자 너 억울하면 취소하라 이거지. 취소 안 하면 10년 지나면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우선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취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유효라고 그래. 유효. 아직 현재는 유효죠? 그런데 뭐 할 수도 있어. 취소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유효다? 무슨 유효? 유동적이다. 유동적 유효이죠?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돼. 자, 한 번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다른 것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추인은 한마디로 하는 취소권의 포기예요. 취소권 포기를 추인이라고 그래. 왜? 추인하면은 확정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 취소할 수 없단 말이죠. 추인한 것을 또 다시 추인한 것을 본보할 수도 없단 말이죠. 한 번 추인을 딱 한가 동시에 확정적 유효가 돼. 알겠죠? 그래서 추인은 뭐라고? 추인은 뭐라고? 취소권의 포기라고. 다시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 그래서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다. 이렇게. 어마무시 간단하죠. 알겠죠? 뭐 0.5초만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죠. 그럼 볼까요? 추인이 뭔지?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데 추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를 법령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 오케이,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의사 표시는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의사 표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성이야. 임의성.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는데 추인한다는 것은 취소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취소의 원인이 뭐예요? 취소의 원인. 오케이. 눈을 왼쪽으로 확 돌려. D가 뭐가 있어? 옆에 취소, 건, 자가 있잖아요. 저게 바로 취소의 원인 아니에요. 뭐가 있어?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착오, 사기, 강박. 이걸 취소의 원인이라고 그래. 취소하게 된 거. 그러면 소멸이죠. 소멸해야죠. 소멸. 취소의 원인 소멸해야죠. 그러면 소멸한단 말이 뭐예요? 제한 능력자가 뭐가 돼야 돼? 능력자가 돼야지. 능력자가.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부터 뭘 해야 돼? 벗어나야지. 착오나 사기나 강박 당한 사실 뭐가 나노? 알고 난 후, 벗어난 후, 알고 난 후 이래야지. 여러분 법정 대리인이 뭐예요? 법정 대리는? 자,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가 있고요. 성년이 있죠. 미성년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없어요?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만약에 성년이 되면 어때요? 성년이 되면 법정 대리인이 있어요, 없어요? 법정 대리인이 있어, 없어? 아이가요 17살이야. 얘가요 20살이 됐어. 성년이 됐어. 그러면 여기요 미성년자 할 때는 엄마가 뭐가 된다? 법정 대리인. 이제는 더 이상 대리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법정 대리란 말은 성년일 때는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성년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요.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두신 분 있어요? 고등학생 이하. 손 한번 들어봐. 여러분은 법정 대리인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고등학생 이하의 아이가 없는 분 있죠? 한번 손 들어봐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은 뭐냐? 그럼 법정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예요. 알겠죠? 그냥 엄마. 알겠죠? 그런데 19살 미만은요, 19살 미만의 아이를 두고 계신 분은, 누가 얘기하죠? 누가 와서 얘기할 거예요. 쟤, 왜 이렇게 말썽이야? 이렇게 하죠? 보니까 우리 애예요. 이거 아는 체하면 큰일 나겠죠? 지나갔는데 저쪽에서 나를 아는 체 하죠? 내가 니네 법정 대리냐? 이래야지. 니네 엄마야? 그러면 또 창피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라 한다? 그래. 내가 너의 법정 대리인이야. 옆에서요, 뭐라 했는데 방금. 알겠죠? 잘 모른다. 왜? 법정 대리인이나, 친권자나, 엄마나 똑같은 거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성년의 아이만 두고 있죠, 성년?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은 그냥 엄마, 아빠예요. 알겠죠? 근데 미성년이죠? 엄마이면서, 아빠이면서 뭐다?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했대? 내가 제 엄마예요. 알겠죠? 뭔가 좀 부족해 보여? 제가 법정 대리인인데 관리를 잘못했나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미성년자는 뭐다? 법정 대리인. 성년은 뭐다?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다. 자, 그럼 봐, 이제. 얘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죠. 그 말은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가 뭐가 돼야 돼? 능력자, 성년이 돼야 되죠. 성년이 되면 뭐가 없어져? 법정 대리인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얘가 성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성년이 아직 안 되면 그러면 누가요? 아직 미성년자 할 때는 누가요?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대리인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아직은 누구다?
미성년자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미성년자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치소인 소멸하죠? 치소인 소멸해요.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치소의 원인이 소멸하고, 두 번째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죠? 말로 해야 된단 말이죠. 말로. 그래서 여기 뭐를 한다? 취소할 수 있음을 뭐하고? 알고 해야 돼. 알고. 왜요? 의사를 표시하려면 여러분 봐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그러죠? 너 지금 왜 그러냐? 이런 말 하죠?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너 좀 이상한데? 너 혹시 치매 검사 받아봤냐? 이래야죠.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알겠죠? 그래서 알고 해야 돼, 알고. 세 번째요, 추인한다고 말을 해야 돼. 추인한다고. 왜요? 추인은 의사표시거든요. 추인은 뭐다? 단독행위거든요. 단독행위. 그래서요, 추인은 단독행위, 의사표시죠? 그래서 추인한다고 말을 해야 돼. 다시. 자, 취소할 수도 있는데, 이런 봐봐. 미성년자가 계약하면 항상 불리해요? 미성년자도 또 문고리 잡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파트가요, 5억짜리인데요. 어떤 사람이 6억에 사겠대요, 6억에. 그래서 뭐 6억이 뭔지 모르고 계약했는데, 주변에서 다 잘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취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굳이. 왜 취소를 해? 그걸 뭐죠? 그걸 인정해야죠. 그걸 취소할 수도 있는데, 취소를 하지 않고 포기. 인정하겠다. 유효로 만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려면 아무리 인정하고 싶어도 자기 멋대로 못해. 뭐가 돼야 돼? 성년이 돼야 돼. 성년이. 응? 안 되면 누구 끌고 가야 돼? 엄마 끌고 가야 돼. 끌고 가면 안 돼. 엄마 밀고 가야 돼. 앞에 엄마 빨리 가자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성년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엄마를 데리고 가든지. 가서 뭐라고 해야 돼? 제가 17살 때 계약했는데요. 취소할 수 있으면 알고. 그냥 나 취소 안 할게요. 추인. 추인은 뭐다? 취소권의 포기를 추인이니까 나 취소 안 할래요. 그것을 뭐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뭐라 한다?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딱 보면요, 누가 보더라도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뭘 보냐? 법정 추인이라고 한 거 있어. 법정 추인. 별 희한한 소리가 다 나오죠. 알겠죠? 법정 추인. 그렇죠? 이제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오죠? 법정. 봐봐요. 법정이 뭐죠? 법에 정해졌다 이 말이지. 여기는 법률행위. 내가 말로 하는 것이고, 이해를 해. 이해를 먼저 용어를. 법률행위 추인은 내가 말로 하는 것이고, 법정 추인은 말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당연히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뭐다? 추인이니까, 일단 추인이니까, 추인은 뭐를 못한다? 추인은 뭐를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와. 다음 중에서 추인인 것을 찾으시오.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뭐한다?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온다니까. 추인이란 말이나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잖아요.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니까. 다음 중에서 추인인 것은 그 말이나,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것은 그 말이나, 동포 여러분 똑같다고요. 지금 근데 듣고는 계시죠? 오케이. 다행스러워요. 알겠죠? 자, 법정 추인이요. 법에 정해져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추인하려면 일단 여기 봐봐. 여기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일단 여기 봐봐. 여기는 법률행위는요. 법률행위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죠? 말을 해야 되니까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그런데 여기는요. 법에 정해져 있죠? 법에 정해져 내가 알 필요가 없죠. 알든 모르든. 알 필요 없죠. 법이니까. 법에 나와 있는데 내가 법에 있는 걸 내가 알든 말든 관계없죠. 여기는요. 의사표시. 법률행위니까 말로 해야 되죠? 여기는 뭐 법에 정해져 있다잖아요. 의사표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 안 한다. 그런데 여기는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가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좀 이따 설명하고. 일단 봐봐. 이런 요건을 먼저 갖추고 난 다음에 이런 거 봐봐요. 취소권자가 이행을 해. 이행을 하든지,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든지, 이런 말이에요. 이 정도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봐요.
여기 지금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요. 갑이 미성년자일 때 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1억 원에요. 그런데 이 갑이 취소인 소멸 성년이 된 거예요. 성년이 되고 나서 을한테 나 추인한다, 추인 안 한다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얘가 아무 말도 없이 말을 안 해. 의사표시 말도 없이 다짜고짜 뭐냐면 빨리 왜 나한테 돈 안 줘요 이렇게. 집 샀으니까 빨리 돈 줘요. 이행을 청구해. 이행을 청구. 돈 달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년이 돼가지고 자기가 미성년자일 때 집 팔았는데 성년이 돼서 빨리 돈 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이 계약을 그냥 쭉 내겠다 아니면 끌고 가겠다. 그 말이잖아요. 끌고 가겠다. 그것을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법에 딱 나와 있어.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만약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다음에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으로 봐버리겠다. 딱 법에 딱 나와 있단 말이죠. 법에 나와 있어. 그래 나는 그러면 미성년자가 뭐라 성년 되고 나 그거 법 있는 거 몰랐는데요. 법의 부지는 용서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보면 여러분 속담 있죠. 속담 중에 제일 어려운 속담이 뭐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제일 어려워. 요즘 날씨요 굽어져가지고 잘 몰라. 알겠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 법에 대해서 부지 알지 못한 것은 자랑이 아니다. 법의 부지,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무슨 집에서 일하다가 뭐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만들어서 팔죠. 파는데 갑자기 누가 신고 들어가지고 경찰이 당신은 무슨 죄로 체포합니다 그러죠. 나 이거 제대했는지 몰랐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도 끌려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의 부지,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미성년자가 계약을 해서 성년이 된 다음에 6가지가 정해져 있어. 법에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하게 되면은 그냥 추인한 걸로 법에서 봐버려. 그것을 뭐라 한다고?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 해. 이행 청구. 그것을 뭐라 한다? 추인으로 봐버려. 그걸 뭐라 한다? 법정 추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를 보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매매계약을 해서 잔금을 10억을 줘야 될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특약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잔금 지급일날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하루에 100만 원씩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다. 이런 약정이 또 있단 말이에요. 위약금 약정이. 그러면 하루에 100만 원씩 줘야 되잖아요. 잔금 줄 때까지. 그런데 친구들이 다 뭐냐? 너 사기당한 것 같다는 거야. 사기당하는 것 같다. 그건 지금 당장 사기를 당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사기를 당했으면 취소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이요 잔금 날짜예요. 그래서 잔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오늘부터 그럼 또 100만 원씩 이자를 줘야 돼. 먼저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돈을 주면서 뭐라 하냐? 내가 당신한테 사기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딱히 지금 명확하게 뭐가 없다? 증거가 없어서 그러는데 내가 증거를 수집해서 반드시 내가 취소를 하겠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내가 돈을 주긴 주는데 이것은 내가 취소할 것이다. 만약에 취소가 안 되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해야 되니까 혹시 몰라서 내가 일단 돈을 주는 것인데 나는 증거를 수집해서 반드시 취소할 거야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돈을 줘. 그것을 말한다? 이 일을 보류했다 이 말이죠. 알죠? 이럴 때는 일단 추인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봐. 그런데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돈을 줬어. 그 말은 이 계약을 나는 인정하겠다 이 말이죠. 그것을 추인으로 봐버려. 그것을 무슨 추인이라고 한다?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다시 이제 됐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렇게 취소는 여러분요 지금 내가 설명하니까 그러지 취소는 양이 별로 안 돼요. 양이 별로 안 되는데 이렇게 양이 별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목차를 잘 봐야 돼. 목차. 자 목차 보고 있어요? 자 목차가 뭐다? 먼저 취소권자예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을 당한 자. 그러면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의 임의 대리인. 원칙적으로는 취소권이 없지만 특별수권이 있으면 된다. 이 모든 사람들의 뭐다? 포괄 승계인, 상속인이죠. 특정 승계는 취소한다. 누구한테 취소한다? 직접 상대방한테. 나하고 직접 계약을 한 사람한테 한다. 그러면 제3자인 병은 어떻게 된다?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 안 된다. 뭐 어떨 때? 차고 사기 강박일 때. 그런데 제한 능력자가 취소한다? 그러면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는다.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 이때 부당이득 반환할 때 일반인의 경우는 선일 때는 현존이익이다, 악일 때는 손해 전부다. 그런데 제한능력자는 선이 악이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제한능력자는 언제나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이런 것을 낭비라고 한다. 낭비한 것은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게 생활비로 썼다, 저축해놨다, 보증금으로 사용했다, 친구한테 대여금 빌려줬다, 이런 것들은 현존이익이니까 돌려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몇 년 안에 취소한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내가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 둘 중에 빨리 끝날 때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이는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되죠. 말로 하려면 그것을 알고 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추인하게 되면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취소의 원인이 뭐가 된다? 종료, 소멸해야 돼.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고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추인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법정 추인은 뭐다? 법정 추인은 법에 정해져 있어. 법에 추인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추인으로 봐버리겠다. 그런데 아무튼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기 때문에 취소의 원인이 뭐가 돼야 돼? 소멸해야 된다, 종료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 알든지 모르든지 의사표시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제일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다?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 다시 뭐라고?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 취소권자가 이행을 하거나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거나 그러면 무엇으로 봐버린다? 추인으로 봐버려. 그것을 무슨 추인이라고 한다? 법정 추인이다. 추인은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다음 중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이 말은, 다음 중에서 추인인 것은 이 말이다. 그러면 추인이 아니다. 추인이 아니면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추인은 뭐다? 추인은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추인이 아닌 것은 뭐를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조건하고 기한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